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대상인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어야 투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하이난 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섬 전체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편이 갑자기 끊기면서 관광객 8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축적돼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한다는 아밀로이드 가설 핵심 논문의 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치매 연구 최다 인용 논문의 하나가 조작됐다는 최초 의혹 제기에 이어서 조작 사실 검증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밤하늘에는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의 극대기는 주말인 13일 새벽으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등 중부지방에 30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예상돼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엔 이번 주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하면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검사가 적은 휴일 영향으로 어제보다 5만여 명 감소한 5만 5,2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만여 명 만일 수치로 월요일 발표 기준 17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 사례가 482명이고 국내 발생은 5만 4,81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7명 증가한 324명으로 19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누적 2만 5,292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부실드는 체내에 직접적으로 항체를 주입해서 면역 효과를 주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라면서 예방 목적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감염자를 치료하는 팍스로비드 등 기존 치료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부실드는 근육 주사로 체내에 투여하면 수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며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으며 지정된 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투약합니다.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세계적 휴양지 중국 하이난 섬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크게 늘어서 섬 전체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여행객 8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600곳이 넘는 선별 검사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하이난 섬 주민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按照每2000到3000人设置一个采样点的要求，合理划片，科学布点。 사냐 지역에서 시작된 감염은 일주일도 안 돼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모두 멈췄고 면세점과 쇼핑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6일 아침부터 섬 전체가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高风险区域采取足不出户、上门服务风控措施，对中风险区域采取足不出区、错峰取物的风控措施。 항공편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관광객 8만 명이 미처 떠나지 못했습니다. 7일 동안 5번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숙박비 절반을 깎아준다지만 공항이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어 여행객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 3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부터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곳곳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이번 주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하면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네,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강도와 빈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인간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켄터키주. 초강대국 미국이지만 수십 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We have a total of 219 people temporarily housed in our state parks, another 221 in shelters, for a total of 440 displaced individuals.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을 피해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지역을 덮친 산불에 주민들은 순식간에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I looked out, I saw smoke. I thought, I better get out of here. Then, like a few minutes later, the fire department said, you better get out of here. And so I did, and I left everything. 유럽 곳곳에서도 폭염과 산불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8월 들어서도 40도의 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ces dernières années et vont le devenir au cours des années futures et tout ça lié au changement climatique. 문제는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인간의 능력보다 기후변화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의 삶의 편의를 위해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 대응은 더딘 상황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인데요. 피지 한 마을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재협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지 수도 수바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인구 900명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합니다. 푸른 산호초가 자라야 할 바닷속에는 검은 암초가 가득합니다. 하얀 모래로 뒤덮였던 해변은 사라진 지 오래. 아이들은 백사장이 아닌 자갈밭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모래를 다 쓸고 내려가 이제는 나무 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Village life because it will take away the soil from the where it is, and the soil erosion will be washed away. It will be danger for us staying near the creek and near the seaside. 옆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 해변가에 집을 지을 당시만 해도 바다와 마을의 거리가 꽤 멀었지만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선이 침식되면서 삶의 터전과 바다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만조 때 전에 없던 큰 파도가 형성되면서 지방까지 바닷물이 침범해 온 적도 많습니다. I think last 2 years when the third wave came right inside my house. 이 지역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조남건 씨는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이제 모습을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밀려 들어오는 파도가 이제 집 안까지 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영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해안선 주변에 방파제를 건설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주민들. 기후변화를 인류 전체에 시급한 생존 문제로 함께 인식해 주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It was a lagoon, all the rocks here, all the corals here where you can see all those gravels. Fish were all here. Now it's gone because of this climate change. But to address climate change or climate mitigation, people need to listen to us. 피지 나마타쿨라에서 YTN-월드 박재엽입니다. 네, 이번 주 밤하늘에는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시간당 최대 100여 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는데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와 직녀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하수가 드리운 밤하늘에 별똥별이 긴 꼬리를 빛내며 떨어집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입니다. 1월에 사분의 자리,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는 주말인 13일 새벽으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한여름밤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의 극대 예상 시각은 오전 10시로 낮 시간이어서 이날 새벽이 가장 관측하기 좋습니다. 빛공해가 적은 야외에서 전체 하늘을 조망하면 됩니다. 특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견우와 직녀별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밤하늘 머리 위에 은하수를 먼저 찾은 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가장 빛나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북쪽이 직녀별, 남쪽이 견우별입니다. 다음 별똥별 쇼는 3대 유성우 중 마지막 12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로 오는 12월 14일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 발병 원리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긴다는 게 주된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아밀로이드 가설의 핵심 연구로 전 세계 알츠하이머 연구 방향을 이끌었던 이 논문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 속 독성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신경세포에 오랜 시간 과도하게 쌓이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아밀로이드 가설로 지난 2006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실뱅 레스넥, 캐런 애쉬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2,000번 이상 인용됐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알츠하이머 연구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의 안정성과 효능을 조사하던 미국의 젊은 의사과학자 매튜 슈레그 미 벤더빌트대 교수가 해당 논문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논문 속 이미지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발현된 것처럼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두 이미지의 상관계수는 0.98로 완전히 같은 이미지인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슈레그 교수의 의혹 제기 이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관련 전문가를 모아 6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역시나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계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빠져나가기 힘든 조작 증거들이 나왔다며 논문 조작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체를 취재 못하는 거죠. 사실 과학자는 이런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황우석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하고 나서는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슷한 케이스고 비슷한 그 여파가 있을 겁니다. 논문 저자가 소속된 미네소타 대학과 미 국립보건원은 현재 관련 조사에 나선 상태이며 네이처 역시 해당 논문 페이지에 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달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 저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은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연구 윤리,
특히 연구 이미지 도용이나 복제에 관해서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번 논문 조작으로 알츠하이머 정복을 위한 지난 16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인프라가 증설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짧은 급속 충전기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인데 하루 주행거리가 긴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전기차가 크게 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널찍한 공영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근처를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기 7대 중 4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가동 중단 표시가 붙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항의 전화를 하면 죄송하다 하면 끝이고 차량이 문제가 없네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화가 나죠, 화가. 몇 개 남지 않은 충전기는 주로 택시와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200km가 넘는 택시기사들에게 충전은 생계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 200km, 230km 뛰어야 되니까 하루에 2번은 충전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 저 하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전기 택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5,900대 가까이 늘어 지난해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충전 경쟁의 또 다른 요인은 화물 전기차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트럭도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1톤 트럭 전기차는 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12,000대에서 올해 15,500여 대로 30% 증가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쪄서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납품 이렇게 하는 거죠. 총 주행거리가 한 90에서 100 정도 됩니다. 이처럼 영업용 전기차가 늘면서 일반 전기차 운전자들은 주거지 안에 충전소가 없는 경우 여전히 충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전기가 고장난 데도 있고요.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데도 좀 아직까지 많고요. 막상 충전하러 갔는데 이제 급할 때는 갔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급속 충전기 보급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전국의 충전소 13만 1,300여 개 중 급속 충전기는 16,300여 곳으로 14%에 불과합니다. 글로벌에 비하면 14%의 비중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현재 글로벌에서는 32% 정도의 급속 충전기 비중을 보이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많아야 아무래도 충전의 편리함을 느끼게 되죠. 정부는 그동안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가 대세로 굳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진 것이 바로 창작이죠. AI 시인이 이런 편견을 깨고 시집을 낸 데 이어서 시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그가 작품을 통해 던진 화두는 뭘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시의 언어만큼 의미가 응축된 것이 또 있을까? 이 시극은 그 언어가 실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연극은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이야기다. 맞춤표. 작품 속 20편의 시를 지은 이는 인공지능 시야. AI가 의미 없이 쏟아낸 말의 향연을 표현하는 건 오롯이 배우의 몫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좋은 거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물어볼 분이 없어서 굉장히 넓은 인간을 만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를 쓰는 아이 시아는 카카오 브레인이 초거대 AI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13,000여 편을 학습하고 나자 단어 하나로 30초 만에 시 한 편을 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8일엔 시집, 시를 쓰는 이유도 발간합니다. 시아의 언어는 0과 1이지만 50여 편의 운문엔 인간의 마음을 잡아두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앞서 공개된 웹툰 AI 페인터, 그림을 그리는 AI 칼로에 이어
인공지능이 창작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로봇 신화들 자체가 인류를 위협하는 형태의 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계적 대상과 어떤 인간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상생적인 공진화만이 미래의 문을 열리게 할 것이다. 예술을 시도하는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기계와의 공존을 통한 상생의 시너지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보통 두릅하면 봄에 먹는 산나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먹는 여름 두릅도 있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있는 한 대형 마트. 식재료 코너에 가봤더니 봄에나 있을 법한 산나물 두릅이 나와 있습니다. 봄나물인 줄 알았는데 지고 나와서 신기했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봄이 아닌 뜨거운 여름에 먹는 여름 두릅. 여름 두릅의 주산지는 전라북도 고산지대입니다.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무주 설천면과 무풍면에서도 10여 농가가 여름 두릅을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자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제 수확을 해요. 매일 안 하면 이게 이제 피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여름 두릅은 종근, 그러니까 뿌리로 번식하는데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새순이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는 이 여름 두릅은 2년 전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수확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수확하는데 요즘 같은 한여름에 수확량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봄 두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줄기나 잎에 가시가 없다는 겁니다. 여름 두릅은 맛과 향이 강하면서 또 생명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좋아서 임산물 새 소득원으로서 그런 기대가 매우 큽니다. 향긋한 향과 쌉싸래한 두릅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 여름 두릅. 그냥 데쳐 먹거나 나물로 먹거나 장아찌로 먹거나 또 채소처럼 고기와 곁들일 수도 있어서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 별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죠. 하지만 23년 만에 고물가에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함을 찾기 어려운 한가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에 밥상과 성소품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각종 전 요리의 필수품인 식용유, 가정에서 많이 쓰는 콩기름 900ml는 1년 만에 1,000원 넘게 뛰었습니다. 부침가루는 30% 가까이 값이 뛰었고 밀가루 값이 치솟으면서 국수와 라면, 빵의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가격 오름세도 무섭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6,500원을 돌파했고 수입 쇠고기는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다르게 간소하게 추석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무더위와 장마로 채소값도 줄줄이 올라 1년 전보다 오이와 시금치는 70%, 상추와 부추, 미나리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추가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밥상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기 위해 성수품 비축 물량을 풀고 일부 농산물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명절 자금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고물가에 피해를 보는 분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정책이 나온다면 이 재정정책의 초점은 취약계층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이번 추석엔 재개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어제는 절기상 입추였지만 가을의 문턱이 아니라 여름의 절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철에 버금가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퍼붓는 기습폭우 가능성도 큰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